자, 두 번째 시간.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이 뭐냐니까 요게 중요하다 그랬죠. 일정 규모 이상 보험 대상 목적물을 경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87페이지에 있습니다. 87페이지. 그럼 이제 이 87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분류해 보니까 품목들이 쫙 있잖아요. 이 품목들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를 이제 금액으로 하는 게 있고 면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금액으로 하는 게 있고 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이걸 또 외우려고 하니까 또 깝깝해지죠. 갑자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금액 기준. 이때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을 말해요. 보험 가입 금액. 생산비 보장일 경우에는 생산액 기준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해가 이제 중요한 것이 시험 문제에서 최소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최소 보험 가입 금액. 그래서 제일 작은 게 얼마짜리냐니까 50만 원 이상이에요. 50만 원. 보험에 가입을 할 때 금액에서 제일 작은 거 50만 원. 그 다음에는 얼마짜리가 있어요?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얼마짜리가 있느냐니까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 다음에 금액 말고 이제 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있냐니까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할 때 최소 이만큼의 면적으로는 가입을 해야 된다. 26년도부터는 이 부분도 면적 기준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험은 27년 기준이고 26년도에 바뀔 거니까 아직은 안 바뀌었다는 거지. 그럼 우리 시험은 그냥 요대로 하시면 돼. 그 면적 기준은 200제곱미터 기준이 있고요. 우리 교재에는 지금 200제곱미터가 없지만 200제곱미터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300제곱미터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1000제곱미터 기준이 있어요. 자, 일정 규모는 보험 가입 금액과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자, 금액은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면적은 200, 300, 1000제곱미터로 한다. 됐나요? 자, 50만 원짜리는 일단 논작물이에요. 50만 원짜리는 뭐라고요? 논작물. 그럼 논작물은 우리가 분류를 해봤잖아. 일단은 뭐가 들어가요? 벼. 벼 중에서도 사람이 먹는 뭐? 조곡. 얘는 이제 50만 원짜리예요. 조사령 벼는 여기 해당이 안 돼. 조사령 벼는 생산비 보장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니까 맹류. 맹류라고 하면 뭐가 있죠? 밀, 보리, 귀리. 종합위험, 수학감소, 논작물 이 품목들은 전부 다 얼마짜리다?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게 메밀이 있어요. 메밀. 메밀은 생산비 보장인데 생산비 보장 품목이 원래는 100만 원 기준인데 여기에서 50만 원짜리로 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00만 원짜리로 간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50만 원짜리는 논작물과 뭐다? 메밀이다.
논작물과 메밀은 50만 원짜리다. 그 다음에 이 100만 원짜리는 수확감소 밭작물과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생산비 보장 해보면 생산비 보장은 노지작물과 시설작물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시설작물은 안 들어가요. 보험가입 금액에는. 오로지 생산비 보장 노지작물인데 생산직에 계신 분들은 많이 움직이니까 배가 고프고 당이 떨어지니까 단 거를 먹이라고 시키냥 이게 기본이죠. 여기서 변동이 생기겠지만 현재 기준으로서는 옛날에 나누었던 여기서 수확감수로 바뀌는 게 가단당이라고 했잖아요. 가가단당. 그죠? 그거 구분할 필요 없이 요 기준으로 보시면 돼. 현재. 자, 요 기준에서 자, 여기 보니까 메밀이 얼마짜리로 갔어요? 메밀이 얘가 얼마짜리로 갔어요? 50만 원짜리로 갔죠? 그죠? 갔죠? 그래서 100만 원짜리는 암기 코드를 제가 만들었어요. 단양시 배무당 파옥 콩팥이에요. 단양시 사시는 배무당이 사기를 쳐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파옥돼서 콩밥 먹고 있어요. 콩밥. 단양시 배무당 파옥 콩밥. 외워지죠? 그럼 여기서 보면 단양시 배무당 파옥 이게 전부 생산비 보장이에요. 옥은 빼고. 단양시 배무당 파 여기까지가 생산비 보장이에요. 그죠? 여기 찾아볼까요? 찾아볼까? 단양시 배무당 파 생산비 보장이죠. 그죠? 단양시 배무당 파 생산비 보장이죠. 이 생산비 보장이 100만 원짜리 들어가 있어. 단이 뭐예요? 단호박. 그죠? 그 다음에 양이 뭐예요? 양상추. 양배추는 수확감소고 양상추는 생산비 보장이에요. 시는 시금치, 배추, 무, 당근, 파. 이 파에는 대파와 쪽파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옥콩팥. 이게 이제 수확감소 밭작물이에요. 수확감소 밭작물. 수확감소 밭작물 중에서 옥수수, 콩팥은 1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200만 원이라는 소리지. 여기에 없는 작물.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종합위험 수확감소, 생산비 보장, 인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전부 기타가 여기에 들어가요. 기타. 여기서는 뭐가 들어간다? 기타.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누구냐니까 시설작물은 여기 안 들어가요. 생산비 보장, 시설작물, 버섯 이런 것들은 다 따로 빼야 돼. 시설작물 빠지고 그 다음에 차 빠집니다. 차. 그 다음에 사료용 있죠. 사료용. 전체 우리가 배웠던 품목 중에서 얘네들을 제외하면 전부 얼마라고요? 200만 원. 그럼 우리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그거 얼마짜리라고? 200만 원. 종합과수 얼마짜리라고? 200만 원.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장 200만 원. 과수는 전부 200만 원이네? 그죠? 논작물은 얼마짜리라고? 50만 원. 밭작물 중에서 옥, 콩, 팥은 얼마예요? 100만 원.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짜리라고? 200만 원.
근데 그 이제 나머지 것들 중에 제외되는 게 사료용 옥수수나 논작물의 조사료용 벼 이런 것들은 가위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 사료용은 사료용, 조사료용 벼하고 조사료용 벼와 그 다음에 사료용 옥수수 얘들은 전부 다 1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제 경남 하동에 가면 유명한 게 있죠. 차밭. 이런 것들도 전부 다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1000제곱미터. 그럼 여기 있는 시설 작물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니까 여기 300제곱미터로 들어가요. 시설 작물. 그러니까 원예 시설 및 원예 시설입니다. 비가림 시설이나 해가림 시설은 면적 기준이 없어요. 작물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해가림 시설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비가림 시설은 해가림 시설은 면적 기준이 없고 면적 기준이 있는 게 비가림하고 원예 시설이에요. 그럼 원예 시설 및 작물. 이 원예 시설에 이제 버섯 재배사도 들어가고 작물에 버섯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2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니까 비가림 시설이에요.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이 원예 시설 작물 중에 백합하고 카네이션, 백합하고 카네이션은 200제곱미터입니다. 백합과 카네이션. 비가림 시설하고 백합하고 카네이션은 200제곱미터다. 근데 이제 백합하고 카네이션은 원래 어디 들어가요? 화훼류라고 해서 어디 들어가요? 원예 시설 작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원래 이 원예 시설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이제 그 인수 제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있죠. 뭐라고요? 농업용 시설물. 그러니까 원예 시설을 말합니다.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하면 뭐예요? 단동하우스.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연동하우스. 그 다음에 유리온실이라고 있다고. 이 중에서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버섯 재배사도 동일합니다. 또 버섯 재배사는 아닐까봐. 버섯 재배사에도 단동, 연동, 유리온실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원예 시설하면 항상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버섯 재배사도 포함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이 단동하우스도 300제곱미터, 연동하우스도 300제곱미터. 근데 유리온실은 면적에 제한이 없어요. 유리온실은 뭐가 없다고요? 면적에 뭐가 없다? 제한이 없다. 최소 면적입니다. 최소 면적입니다. 300제곱.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단위가 뭐냐니까 이거는 단지 단위예요. 뭐라고요? 단지 단위. 그 다음에 농작물들은 그 단위가 뭐냐니까 농지 또는 과수원 단위예요. 이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거는 한 농지에 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하나의 과수원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란 소리예요. 그럼 여기 있는 시설은 원예 시설은
한 단지가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 단지 단위예요. 단지의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 생각하면 돼. 제가 103동에 살고 있거든요. 103동에 사는데 101동, 102동, 103동 이 세 개의 동이 모여서 뭐가 돼요? 1차 단지가 되겠죠. 2차 단지가 되겠죠. 단지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단지에 하나의 하우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의 단지에 여러 개의 동이 있을 수 있겠죠. 동 면적 기준이 아니에요. 단지 면적 기준입니다. 단지 면적 기준.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이론서 잠깐 살펴보면 가입 자격에 보면 첫 번째가 2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농지의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제일 오른쪽에 87페이지 가입 자격표에 보면 농지의 보험 가입 금액 가로 열고 생산액 또는 생산비가 20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 농지의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이제 사과배는 농지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과수원이 되겠죠. 과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지의 보험 가입 금액 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벼, 밀, 보리, 메밀, 귀리, 논작물하고 메밀, 조사용 벼를 재배한 거 얼마짜리로 돼 있어요? 50만 원인데 무엇이 농지의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라고? 50만 원 이상. 자,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 재배사 및 버섯 작물 해놓고 그 옆에 보니까 무슨 면적이 하우스 동 면적이에요? 단지 면적이에요? 단지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300제곱미터 이상. 오케이? 됐나요? 그리고 저 뒤쪽에 가면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이 단동 하우스 하나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연동 하우스도 300제곱미터 이상인데 여기 있는 유리 온실은 면적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조금 이따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료용에 해당되는 거 조사료용 벼나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그 다음에 차. 이것들은 전부 다 가입 면적이 얼마라고요? 농지의 가입 면적이 얼마라고요?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농지가 무엇이며 과수원은 무엇이며 단지는 무엇인가? 단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런 농지가 있어요. 농지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입니다. 자, 농지 또는 과수원이란 교재에 다 있어요. 필기할 필요 없어요. 한 덩어리에 토지 개념으로 필지와는 무관하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농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돼 있다. 이걸 하나의 필지로 보거든요. 그럼 이 하나의 농지는 여러 개의 필지로 구성될 수 있겠죠. 그죠? 보니까 그럼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니까 우리가 논에 가보면 논두렁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밭에 가보면은 그 밭을 나누는 경계선 있죠. 돌담이 될 수도 있고 그 경계선을 하나의 경작하는 단위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으로
필지와는 무관합니다. 하나의 경작 단위예요. 자, 근데 이걸 해보니까 이 농지가 예를 들어서 밭작물이야, 밭작물. 밭작물 중에서도 옥수수밭이에요, 옥수수밭. 그러면 이 농지가 최소로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콩팥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 된다.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50만 원밖에 안 돼. 50만 원. 50만 원. 그 다음에 이 인접해서 있는 농지가 해보니까 6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인접 농지가. 여기서 말하는 인접 농지라고 하면 하나의 동리, 같은 동리에 있는 두 개의 농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농지가 전부 다 최소 가입 금액 미만이에요. 가입 기준 미만이에요. 얼마? 50만 원. 얘는 얼마? 60만 원.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농지로 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하나는 100만 원이고 하나는 60만 원이야. 이거 두 개는 결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최소 가입 금액 미만이어야 됩니다. 결합을 할 수 있는 거는 최소 가입 금액 미만, 최소 가입 면적 미만일 때만 결합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 이상이었던 그 기준 이상이면 두 개는 결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결합을 할 때는 몇 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느냐니까 두 개까지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이 세 개는 결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0, 40, 30이면 결합이 안 되니까 보험에 가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세 개짜리는 안 돼. 항상 몇 개까지만 결합을 할 수 있다고? 두 개까지만 결합할 수 있어요. 근데 결합하는 개수의 제한이 없는 놈이 유일하게 한 놈이 있어요. 유일하게 한 놈. 그게 누구냐니까 조사료용 벼입니다. 같은 사료용이라 하더라도 옥수수는 안 돼요. 사료용 옥수수는 안 돼. 누구만 된다고? 조사료용 벼에 한해서만 뭐 할 수 있다고? 개수의 제한 없이 결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농지를 결합할 때의 규칙 1. 규칙 1. 동일한 하나의 같은 동일한 동리의 소재여야 돼. 즉 인접 농지여야 됩니다. 인접 농지. 오케이? 인접 농지. 그다음 두 번째는 결합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다? 두 개까지만 가능한데 예외사항으로 누가 있다? 조사료용 벼는 개수에 제한 없이 뭐 할 수 있다? 결합할 수 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결합을 할 때는 기준 금액 이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각각이 기준 미만이어야 돼요. 각각이 기준 미만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벼에 한해서는 논작물 중에서 이 벼에 한해서는 같은 동이 아니어도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느냐니까 저기 서해안은 가면은 우리 매립지가 많잖아요. 그죠? 간척농지. 그 간척농지에 가면 끝이 안 보여. 논이. 예를 들어서 한 개인농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인 경우에는 농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럼 예를 들어 A1에 A1, B1, C1 이렇게 세 개의 리가 있어요. 세 개의 리가 있는데 같은 리에 있는 농지가 한 30개 있어. 30개. 자, 이때의 이 농지 30개. 여기서 말하는 농지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으로 작은 거 두 개는 뭐 한 거? 합쳐진 거. 30개를 합쳤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합쳐지면 농지가 돼버렸잖아. 그 농지가 한 30개 있고
여기는 90개가 있고 여기는 100개가 있어요.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천지입니다. 이런 거요. 농지가. 그러면 얘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하니까 1인 1증권이에요. 한 사람이 보험증권은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1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증권상에 농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동일, 리, 동리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이거를 뭐로 부르냐면 경지로 다시 묶어버려요. 농지를 뭐로 묶는다고? 경지 단위로 묶어버려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경지 번호가 딱 붙는 거야. 그러면 단계상으로 봤을 때 농지가 커요? 경지가 커요? 경지가 큽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서에 보면 벼 조사하러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현지 조사서를 딱 보면 벼 같은 경우에는 경지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 경지 번호 밑에 각각의 목적물로 농지 번호가 따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그러면 경지 번호 2가 되겠죠? 얘는 경지 번호 3이 되겠죠? 이 세 개를 묶어서 하나의 증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가 다르잖아. 다른 것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지로 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동일, 같은 리, 동에 있는, 동리에 있는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경지로 합니다. 다른 동에 있는 것들은 다른 경지 번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내용이 우리 교재에 어디에 있느냐면 교재 2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38페이지. 책이 좀 불편하지요? 왜 그러냐니까 앞에는 개론, 앞에는 총론, 뒤에가 개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책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거기 237페이지 보면 계약 관리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면 238페이지에 보험 가입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자,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무슨 품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수 품목 있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나에 보면 과수원의 구성 방법이 있죠.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면 농작물 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거기 농작물 품목 밑에 보면 가, 벼, 밀, 보리, 귀리의 경우 계약 인수는 무슨 단위로 가입한다?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각각의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다? 50만 원. 아까 논작물하고 뭐가? 메밀이 논작물하고 메밀은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라 그랬어요? 50만 원입니다. 이때는 단지예요, 농지예요? 농지당. 단위가 농지 단위로 가입한다고 했으니까. 자, 1번 단. 각각 가입 금액이 50만 원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 농지의 면적과 합하여 50만 원 이상이 되면 통합해서 뭐로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그 다음 벼의 경우 통합하는 농지는 몇 개까지만 가능하다? 2개까지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3. 밀, 보리, 귀리의 경우 같은 동리 안에 위치한 가입 조건 미만의 두 농지는 이때 가입 조건 미만이라고 얼마짜리라고? 50만 원 미만의 두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이 경우 두 농지를 하나의 농지로 본다. 됐나요? 그 사례가 밑에 보니까 A 예시를 보면 가입 금액 25만 원짜리 25만 원 두 개 합치니까 얼마가 돼요? 50만 원. 가입 가능이죠? 근데 밑에 가입 불가를 보니까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세 개를 묶었어요. 이거는 가입 불가입니다. 왜요? 2개까지만 묶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가입 불가지요. 왜요? 각
각각은 최저 가입 금액 미만이어야 되는데 50만 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41페이지 상단에 보면 조사료형 표도 논작물이잖아요. 근데 얘는 금액이에요, 면적이에요? 1000제곱미터 기준이죠, 그죠? 10A 기준이라요. 10R 기준, 1000. 조사령표의 경우 농지 단위로 가입을 하고 최저 가입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다. 단 각각의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 농지의 면적과 합하여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단 통합하는 농지 개수 제한은 없으나 통합한 다음에 분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수 제한이 없는 놈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고요? 조사령 벽밖에 없다고. 다 1인 1증권 계약의 체결.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의 보험증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이 경작하는 다수의 농지가 있는 경우 그 농지 전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계약으로 체결한다. 그럼 이 농지들을 묶어야 되겠죠? 이때 묶는 단위가 뭐라고? 경제예요. 2. 다만 읍, 면, 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와 기타 보험사업관리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설명에 라에 보면 농지의 구성 방법. 자, 논작물은 리, 동 단위로 가입을 합니다. 동 단위로 가입을 합니다. 동일 리, 동 내에 있는 여러 농지를 묶어 하나의 경지 번호를 부여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3. 가입하는 농지가 여러 리, 동, A, 동, B, 동, C, 동, A, 리, B, 리, C, 리 서로 다르지요. 다른 경우에는 각 리 또는 동마다 각각의 뭐로 구성한다? 경지를 구성하고 보험계약은 이 여러 개의 경지를 묶어서 몇 개의 계약으로 가입한다?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한다. 개념 섭니까? 자, 농지는 묶을 수 있습니다. 묶을 때는 최소 가입 금액 미만끼리만 묶습니다. 몇 개까지 묶을 수 있다고요? 2개. 근데 예외사항으로 조사령 변은 몇 개까지? 3개까지 개수에 제한 없이 묶을 수 있다. 같은 동리에 있는 여러 개의 농지는 뭐로 묶는다? 경지로 묶는다. 다른 동에 있는 것들을 각각의 경지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과수원 한번 볼까요? 238페이지. 과수 품목도 같은 개념이에요. 자, 사과, 배, 단감, 떫은감부터 해서 과수 품목들은 239페이지 상단. 계약 인수는 무슨 단위로 가입한다? 과수원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과수원당 최저 보험가입 금액은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단 하나의 리동에 있는 각각의 보험가입 금액 200만 원 미만의 2개의 과수원은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하여 뭐 할 수 있다? 계약이 가능하다. 단 2개의 과수원을 초과 구성 가입은 불가능하다. 즉 몇 개까지만 묶을 수 있다고? 2개까지만 묶을 수 있다고. 됐어요? 그래서 최저 가입 금액 미만의 2개의 과수원을 하나로 묶어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손해평가를 할 때 2개의 과수원을 합하여 인수한 경우 1개의 과수원으로 보고 손해평가를 한다. 자, 과수원의 구성 방법. 과수원이라 하면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는 단위입니다. 한 덩어리의 과수원이 여러 필지로, 여러 번지로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을 한다. 계약자 1인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을 품목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자, 이제 여기 보면 과수원을 구성할 때 하나의 과수원 안에 품목이 다른 것들은 가입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의 과수원에 사과 과수원이 있는데 사과하고 배하고
이거 두 개를 같이 재배하는 농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오케이? 품목이 다르거나, 품종이 다르거나, 그 다음에 시설의 구조가 다른 것들은 각각 가입해야 돼요. 그럼 얘는 사과 과수원 하나, 배 과수원 하나. 이거는 품종이에요? 품목이에요? 품목이죠. 사과의 품종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니까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뭐 예를 들면은 아오리, 일명 스가루라고 하는 거 청색 사과. 조생종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니까 우리가 추석에 먹는 사과, 홍로가 있고 설날에 먹는 사과가 부사가 있어요. 현장에 나가면 이게 홍로인지 부사인지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홍로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윗부분 상단 부분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오목하게 들어간 이 부분이 이렇게 볼록볼록해요. 매끄럽지 못하고. 이제 현장에 가다 보면 이제 알게 돼. 처음부터 저거 알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어.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품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과 과수원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은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얘들을 왜 이걸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사과의 특성상 자가 수정이 안 돼요. 타가 수정입니다. 타가 수정. 사람도 씨가 같은 거 동성동보는 결혼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적으로 같은 성질들끼리 교배를 하면 그 인간이 진화되지 못하고 퇴보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식물도 품종이 달라야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이 개별되기 때문에 얘는 자가 수정이 안 돼. 반드시 서로 다른 품종을 혼합해서 키워야 돼요. 그런데 얘들의 무게라든지 크기라든지 비슷한 것들은 먹는데 품종이라도 같은 사과지만 미니 사과라고 있어요. 거기 교재 보시면 239페이지 과수원의 구성방법 1, 2, 3에 보면 알프스 오토메라든지 루비에스 이런 것들이 미니 사과예요. 미니 사과. 그럼 얘들은 크기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면 부사하고 미니 사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게가 어느 게 더 많이 나가요? 부사가 더 많이 나가겠죠? 수확량이 틀려요. 이런 것들은 합쳐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품종이 다를 경우 그 품종이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같이 가입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감귤도 이제 품종이 뭐하고 뭐가 있느냐니까 박스떼기로 먹는 온주밀감하고 그 다음에 망감류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자, 망감류는 여러분들이 천리향, 레드향, 한라봉 크기가 커요, 작아요? 크지요? 근데 온주밀감은 크기가 작지요? 수확량이 달라요. 그리고 망감류는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들은 보험에 가입이 안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시설에서 재배해야 돼. 여러분들 과일 가게 가면은 뭐 타이백 뭐 사과 뭐 하우스 뭐 귤 뭐 타이백 귤 이런 거 있죠. 온주밀감은 시설에서도 가능하고 노지에서도 가능한데 망감류는 오로지 시설에서만 가입해야 돼요. 시설에서만 재배를 해야 돼요.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그래서 온주밀감과 망감류도 동시 가입은 된다 안 된다? 각각 가입을 해야 돼요. 품종이 틀리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추도 있어요. 대추도 이제 계량 품종이라고 해서 사과대추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럼 일반 재래종하고 사과대추하고는 크기의 차이가 있죠. 역시 수확량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같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각각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3번, 4번, 5번은 품종이 다른 경우예요. 근데 그 품종이 달라도 무게가 다르거나 크기가 다른 것들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런 것들은
시기에 따라서 나눈 거지 크기나 무게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6번에 보면 뭐가 있느냐니까 포도, 대추, 참다래의 비가림 시설은 무슨 단위로 가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지 단위로. 시설은 단지 단위예요. 자, 비가림 시설은 아까 면적 기준으로 몇 제곱미터라고 그랬어요? 200제곱미터. 그리고 이 비가림 시설은 나중에 따로 배우겠지만 이 구조가 규격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가림이라는 건 비를 가려주는 거니까 생긴 모양이 우산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위에만 가려지고 외벽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지주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모양을. 그럼 이 비가림 시설에 의해서 이 하우스폭을 비가림 하우스의 폭 시험에 나온 거예요. 하우스폭이 3m.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규격화해서 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겠지만 하다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 그죠? 하우스 폭이 2.4m에 15%. 폭이 좁죠. 2.4m에 플러스 마이너스 15%. 높이가 동고가 3m예요. 동고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보면 이 용마루가 있겠죠. 용마루. 이 꼭대기에서 이 밑에까지 이걸 우리가 동고라고 불러요. 동고. 이 동고가 3m이고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 허용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농업진흥청에서 농진청에서 표준화한 게 2.7m인가 2.6m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2.4 곱하기 1.15 해보세요. 그럼 아마 2.7인가 아마 나올걸.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2.4 곱하기 1.15 하면 2.76이 나오니 2.76. 맞죠? 그러면 2.7m면 2.76의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농업진흥청에서 표준화시킨 게 요거예요. 근데 이제 계약자 입장에서는 비를 좀 많이 갈리려고 넓게 할 수도 있겠죠. 넓게 하면 왜 안 될까? 바람에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잘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정해놨다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 오케이? 200제곱미터 비가림 시설. 허용 오차는 폭이 좁지요. 높이가 높아요. 그죠? 높이가 3m에 플러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하우스 폭이 2.4m에 플러스 마이너스 15% 허용 범위 안에 들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거기 살펴보니까 포도, 대추, 참다래 비가림 시설은 단지 단위로 구조체 또는 피복제 하고 최소 가입 면적은 얼마다라고 했어요? 200제곱미터다. 과수원 전체를 벌목하여 유목을 심은 경우에는 신규 과수원으로 가입 처리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뭐 20년, 30년 돼 가지고 이제 밭을 이거 전부 다 잘라내고 갱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새로 유목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험에 가입하는 단위가 신규 과수원이 돼요. 신규가 처음 가입하는 과수원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농협은 농협 관할구역에 속한 과수원에 하나여 인수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여러 개의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농협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넘기시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24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이제 밭작물 있어요. 밭작물. 자, 밭작물 품목에는 이게 섞여 있으니까 밭작물에는 생산비 보장도 있고 수익 감소 보장 방식도 있고 수확 감소 보장 방식도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품목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24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계약 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 금액은 50만 원이다 라고 돼 있죠. 해놓고 밑에 품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메밀. 이게 그러니까 품목하고 설명이 거꾸로 돼 있어. 우리 교재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메밀 해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해놓고 밑에 메밀이 있다고. 책 볼 때 조심하시라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편집만 한 거고 농금원에서 있는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 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 금액은 50만 원이다. 단 하나의 리동에 있는 각각 50만 원 미만의 두 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한다. 그 품목이 뭐라고요? 메밀. 그래서 50만 원짜리 기준이 논작물 있고 메밀이 있는 거예요. 논작물 중에서는 조사료행편은 1000제곱미터로 빠지는 거고. 자, 242페이지. 계약 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 금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100만 원. 최저 보험가입 금액이 100만 원짜리인 거는 생산비 보장 플러스 수확 감소 밭작물인데 암기 코드 어디 시에? 단양시에 누가? 배무당이 감옥 갔죠? 파옥해서 뭐 먹고 있어요? 콩밥 먹고 있다고. 단양시 배무당 파옥 콩팥. 그냥 외워지죠? 100만 원짜리 딱 외워지잖아. 단양시 배무당 파옥 콩팥.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에 보니까 계약 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 금액은 200만 원. 각각 200만 원 미만의 두 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이 가능하다. 됐나요? 기타 품목들입니다. 자, 생산비 보장 중에 고추하고 브로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산비 보장이 이산가족이 된 거야. 이산가족. 어떻게 됐냐니까 아까 원래 무, 부, 배, 고, 파, 당, 단, 매, 시, 양. 그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메밀은 얼마짜리로 갔어요? 50만 원짜리로 갔죠? 그죠? 자, 단양시 찾아보겠습니다. 단양시. 단, 양, 시, 배, 무, 당. 맞나요? 단양시, 배무당, 파. 이렇게 되겠죠? 얘들은 전부 다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 얘들은 전부 다 얼마짜리라고? 100만 원. 고추하고 브로콜리와 고추 얘들은 얼마짜리로 갔느냐 하니까 200만 원짜리로 간 거예요. 생산비 보장 방식은 전부 이산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어디로? 200만 원짜리로 가고 단양시 백무당파는 어디로? 100만 원짜리로 가고 메밀은 어디로? 50만 원짜리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왜 외워졌는지 나도 몰라. 자, 그래서 세 가지 금액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그 교재 내용이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의 고추의 경우 별표시. 고추의. 자, 고추의 경우 다의 조건에 더하여. 다의 조건이 얼마예요? 고추는 얼마짜리라고? 200만 원에 더하여 뭐라고 돼 있냐니까 10A당 제식 주수가 1500주 이상이고 4000주 이하인 농지만 가입 가능하다. 1500, 4000. 자, 여기 보니까
10A라는 표현이 있어요. 10R라는 표현으로 1R가 100제곱미터예요. 1R가 100제곱미터. 그럼 10A는 10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고추를 심을 때 최소 몇 주? 1500주부터 얼마? 4000주까지.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올 때 10A 기준 하면 우리 외운 대로 하면 돼. 10A가 아니고 단위 면적당으로 환산할 수 있겠죠. 단위 면적당으로. 그럼 단위 면적당으로 환산하면 얘는 몇 주예요? 1000 나누기 1500이니까 얘는 1제곱미터당 1.5주에서 1제곱미터당 몇 주? 4주. 1.5주에서 4주. 그러면 고추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금액은 200만 원이 최소이고요. 심을 때 재식 면적이 단위 면적당 1.5주에서 4주까지 10A당 1500주에서 4000주까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기출.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고추밭이 800제곱미터예요. 800제곱미터에 고추를 1000주를 심었어요. 그럼 단위 면적당으로 환산을 하면 얘는 1.25주 아마 나올 거야. 맞나? 계산기 1000 나누기 800 1.25 나오네. 그럼 이거 보험 가입돼요 안 돼요? 보험 가입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아까 1.5주에서 4주 사이라고 했잖아. 1.5주 이상 4주 이하 1500주 이상 4000주 이하. 시험은 단순하게 안 나와요. 시험이 이런 조건을 주고 가입 여부를 판단하시오. 그러면 800제곱미터일 때 1000주를 심었다고 하면 우리는 10A로 환산을 할 필요가 없이 항상 최소 단위로 환산을 하면 돼. 단위 면적으로 환산을 하면 되잖아. 어디 1000제곱미터예요? 원래 고추가 심을 수 있는 조건이 1000제곱미터 10R 이상의 규모여야 되는데 문제 자체가 800제곱미터라고 하면 문제 자체. 자,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항상 인강생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질문 사항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10A로 기준을 해야 되는데 800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맞아요? 틀려요? 자, 판단해 보세요. 누가 10A를 기준으로 항상 보험에 가입한다고 했어요? 고추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최저 가입 금액이 얼마다? 200만 원이면 돼요. 그죠? 면적 기준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10A 기준으로 1500주 이상 그 다음에 4000주 이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를 10A로 환산을 시키려면 어려우니까 단위 면적으로 환산을 내보면 10A당 1500주면 단위 면적당 1.5주. 얘는 단위 면적당 4주니까 800제곱미터일 때 1000주는 1000 나누기 800제곱미터로 하면 단위 면적당 주수가 1.25주가 나오잖아요. 1.5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1.5주보다 작지요? 인수 불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기준으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단위 면적으로 고쳐서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의 함정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론서에 규정된 내용은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1500주 이상 4000주 이하로 식재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고추를 심을 때 너무 넓게 심어도 안 되고 너무 좁게 심어도 안 된다. 일정한 기준이 있다는 거야. 그죠? 요 기준인데 이 기준은 같은 경우에는
800제곱미터에 1000주니까 단위 면적당 1.25 주니까 너무 좁게 심은, 넓게 심은 거죠. 좁게 심은 거죠. 그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요거 안에 들어가야 돼요. 1.25가 이 안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잖아, 여기. 그러니까 인수 불가라고.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추는 금액 기준이 얼마? 고추와 브로콜리는 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고추는 거기에 더하여 단위 면적당 1.5주에서 4주, 10A 기준, 1000제곱미터 기준으로는 1500주 이상, 4000주 이하로 식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가입 면적은 1000제곱미터다. 아까 1000제곱미터 기준이 있었죠. 최소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품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사료용 2개하고 차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그 다음에 1. 각각의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농지. 여기서 말하는 인접농지란 하나의 동리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동리를 말하는 겁니다. 의 면적과 합하여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통합하는 농지는 몇 개까지만 가능하다? 2개. 항상 2개입니다. 제한이 없는 거는 조사료용 벼. 자, 농지 구성 방법. 농지라 함은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는 관계가 없고 실제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한 덩어리의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 계약자 1인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가입하고자 할 때는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 처리한다. 아까 과수 품목에서 사과와 배는 같이 계약이 돼야 안 돼요? 하나의 과수원으로 가입 안 되지요? 각각으로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243페이지 차. 계약 인수는 역시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 금액은 차니까 얼마예요? 1000제곱미터. 마찬가지로 하나의 리동에 있는 각각의 1000제곱미터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이 가능하며 보험 가입 대상은 7년생 이상의 차나무에서 잉년에 수확하는 해차이다. 자, 여기 수령이 나왔죠? 나무의 수령. 자, 우리 나무 수령 혹시 기억이 나시나? 나무 수령 기억이 안 나시나? 조금 대충 완전히 기억은 안 나더라도 배운 거는 같아요? 자, 2년 미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년, 더블. 두릅하고 블루베리가 있어요. 두릅하고 블루베리. 그죠? 여기에 더불어 감귤 중에서 만감류라고 있습니다. 만감류를 본밭에 식재한 거 말고 젖붙이한 거 있어요. 젖붙인 거. 그죠? 나무를 처음 심어가지고 키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젖을 붙이면 빨리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고접이라고 부릅니다. 고접. 그래서 나무의 수령이 2년 미만일 때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은 더블. 요거하고 만감류 중 감귤 품목 중 만감류에 고접한 거는 몇 년 미만? 2년 미만이래. 인수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3년짜리는 포복하면 얼마나 아프겠노? 포복, 참, 5, 3이라고 했죠? 몇 년 미만? 3년 미만. 포복, 참호삼. 그 다음에 사대감. 이게 감귤이에요. 이거는 식재입니다. 식재. 온주밀감, 만감류 전부 다. 식재, 온주밀감, 만감류 전부 다. 유, 자, 무화과.
다섯 밤 자면 몇 살? 5. 밤 몇 살? 5밤 몇 살? 6짤. 6짤. 그죠? 그 다음에 차가 몇 대? 7대. 그래서 7년 미만은 인수 제한이에요. 7차. 죽을 사자는 재수 없다고. 우리 애기는 몇 호차 타고 간다? 8호. 호두지요? 8호.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니까 복분자가 있고 오미자가 있고, 자, 오미자는 식재, 갱신하지 않은 밭에서 식재 몇 년 차? 4년 차 이상은 4년 차 이상은 인수 제한이에요. 여기는 미만이 아니고 뭐예요? 이상. 오미자는 덩굴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년, 2년 차부터 거의 수확이 이루어지고 3년 차가 가장 많이 수확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걸 전부 다 삭벌을 해버려야 돼.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확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삭벌 몇 년 차? 삭벌 후 3년 차 이상. 이상이에요, 이상. 오미자는. 그 다음에 이제 복분자. 복분자는 인수 제한이 1년 이하. 1년 이하. 2년 미만. 같은 표현이에요. 1년 이하. 그 다음에 11년 이상. 11년 이상은 인수 제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2년 미만 2 더블. 이 중에서 감귤 고접 몇 년? 2년. 그 다음 포복 참호 3년 미만. 사대감 유무 4년 미만. 오케이? 근데 이게 이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는 나무도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고 과실도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무화과는 나무 보험 가입됩니다. 아까 우리 나무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었잖아요. 포, 복, 자, 매, 살, 유, 무 이게 무화과예요. 무, 참, 감. 그죠? 무화과는 과실도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고 나무도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과실은 4년 이상이어야 보험에 가입이 돼요. 무화과가 4년 이상. 근데 나무는 이게 4년 이상 9년 이하, 4년부터 9년까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4년부터 9년까지만. 과실은 4년 이상. 나무는 몇 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고요? 4년부터 9년까지. 이제 인수 제한 들어가면 이게 세부적인 게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보장 방식하고 품목을 미리 정리 안 하면 이게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힘들어진다니까. 자, 이거 지금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쓰기 전에 또 지압해야지. 계속 패턴을 내가 만들어 줬잖아. 그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할 거라고. 예? 자, 어디까지 했노? 자, 그래서 243페이지에 보면 보험 가입 대상은 7년생 이상의 차나무에서 익년에 수확하는 해차이다. 그래서 이 차나무는 보통 보험이 가을에 보험에 가입을 해요. 10월에서 11월에 보험에 가입을 해서 수확은 그 이듬해 이루어지는데 그 이듬해 해차 수확을 목적으로 해요. 해차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들 그 우전차라고 들어봤어요? 우전차. 고구라는 시기는 알죠? 고구 이전에 수확하는 차를 우전차라고 불러요. 이게 가격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는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 네물차 계속 수확을 하는데 통상 우전차와 첫물차까지를 해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차 수확 종료 시점이 계약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보장 종료일을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나중에 보험 기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7년, 왜 7년인가? 우리 암기했던 거, 그거 정리하시면 되고, 농지 구성 방법 다 똑같은 거고요. 인삼도 밭작물이죠. 200만 원이겠죠. 농지 구성 방법 다 똑같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